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AJ 옥세르 vs PSG. 이 경기는 일정 난이도와 스쿼드 뎁스,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수비 완성도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강도 높은 경기를 치른 직후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곤살로 아무스, 두에, 파비안 루이스, 자르바니, 바르콜라, 에르난데스, 크바라트스켈리아, 비티냐 등 선발과 벤치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정 부담을 순수한 체력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정도로 촘촘한 일정일수록, 스쿼드가 넓고 역할이 분명한 팀일수록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좋다는 점에서 이번 매치는 파리 생제르맹이 뎁스를 활용해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무대에 가깝다. 반면 오세르는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 중원과 측면 사이가 쉽게 벌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다. 사이드에서 한 번 수비가 쏠리는 순간 안쪽 라인까지 함께 끌려나가면서 페널티 박스 바깥 지점에 넓은 패싱 레인이 열리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상대 이선 자원에게 슈팅각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파리 생제르맹의 플레이메이커 비티냐가 이 구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볼을 받아놓는다면 수비 입장에서는 곤살로 하무스의 박스점유와 크바라트스켈리아의 컷신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한 번은 하무스 쪽으로 크로스가 들어가고 또 한 번은 크바라트스켈리아의 드리블 이후 반대편으로 방향을 튼 뒤 비티냐의 컷백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패턴이 연달아 나올 수 있다. 오스르가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면 박스 앞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세컨 찬스를 허용하게 되고,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 생제르맹은 벤치에서 신선한 자원을 투입해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오세르는 수비 집중력과 간격 유지에서 피로도가 더 빨리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오세르가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오히려 뎁스 전술 완성도 마무리 퀄리티를 합산하면 파리 생제르맹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오세르의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자원 구성을 놓고 보면 이 약점을 끝까지 숨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티냐가 몇 차례만 침투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 컷백 루트를 열어준다면 박스 안에서는 곤살로 아무스와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차례로 마무리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그려진다. 또한 득점 이후에도 파리 생제르맹은 볼 점유를 통해 경기 속도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 다시 한번 템포를 끌어올려 추가골까지 노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체력적인 핸디캡 이슈를 감안하고도 오세르가 내용적으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장크트 파울리 vs 함부르크. 이 경기는 수비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상파울리와 측면 크로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만들어내는 함부르크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상파울리는 경기당 평균 1.82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3백과 윙백 라인의 간격 관리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 크로스 대응 타이밍이 꼬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이때마다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에서 마킹이 풀리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어빈이 중원에서 최대한 공간을 메우려 하지만 공격 전환 시 라인이 한 번에 쏠려버리면서 수비 전환 구간에서는 되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지는 패턴이 눈에 띈다. 그래서 상파울리는 상대가 측면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게 내버려두는 순간마다 박스 안에서 미스매치와 마킹 실수가 동시에 터져나올 수 있는 구조를 안고 경기에 들어가야 한다. 반면 함부르크는 산비로콩가와 파비오 비에이라가 측면에서 절묘하게 정확한 인프런트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비로콩가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볼을 운반하다가 타이밍을 한번 잡으면 왼발 혹은 오른발로 궤적이 예리한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올릴 수 있는 킥 능력을 갖추고 있다. 파비오 비에이라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며 수비를 끌어내고 나서 꺾어 들어가는 인프런트 크로스를 통해 동료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파울리가 이런 크로스 루트를 막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 숫자를 늘리려 해도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상태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한쪽 센터백과 윙백의 마킹이 겹치거나 반대편에서 뒤로 스위칭되는 볼에 대한 반응이 한 박자씩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산비로콩가와 파비오 비에이라의 측면 공세를 통해 상파울리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구도라서 전반부터 크로스 빈도를 점차 끌어올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3톱 구조 덕분에 박스 안에 최소 2명 이상이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들어갈 수 있어 박스 안 매치업에서도 상파울리 수비보다 한두 발 빠른 움직임을 가져갈 여지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파울리는 실점 부담과 순위 스트레스까지 겹쳐 라인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함부르크는 스코어 상황에 따라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관리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상파울리의 수비 라인 붕괴와 크로스 대응 문제를 함부르크가 산비로 콩가파비오 비에이라를 앞세운 측면 공략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두드리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인테르 vs 피사. 이 경기는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퀄리티와 삼선 간격 관리 능력,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인터밀란은 차라노울루와 바렐라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는 순간 상대 라인 간 간격을 먼저 확인하고 곧바로 세컨드 라인 사이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피사는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 삼선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에비셔가 혼자 넓은 공간을 책임지는 구도가 자주 만들어지고 그 사이사이 공간을 상대에게 손쉽게 내주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중원에서 조금만 압박이 들어가도 패스 루트가 막히고 볼이 끊기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비 전환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려놓지 않더라도 중원 압박 강도를 조금만 높이면 피사의 빌드업이 끊기고 그 순간 바로 차라노울루와 바렐라가 세컨드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거나 한두 걸음 내려와 등지는 플레이로 공을 받아주며 트라모니와 에비셔 주변 지역을 계속 흔들어 놓을 것이다. 루이스 엘리케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피사의 쓰리백을 넓게 벌려놓고 윙백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애매한 지점에 서서 수비 라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피사는 최종 수비 라인 앞에서부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중원에서 공을 빼앗긴 뒤 곧바로 위협적인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올 공산이 크다. 인터밀란은 세컨드 라인 사이를 찢는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마무리 단계 직전까지 공을 운반하고 그 지점에서 라우타로나 루이스 엘리케에게 공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결정적인 슈팅각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 피사가 강등권까지 떨어진 현재 흐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삼선 간격과 빌드업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피사가 중원에서 견디느냐의 승부가 아니라 인터밀란이 언제 라인을 찍고 첫 골을 넣느냐의 승부에 가깝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퀄리티,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흐름은 인터밀란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게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반테 vs 엘체.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중원 밸런스가 무너진 레반테와 구조적으로 정돈된 4-1-4-2를 바탕으로 리그 8위까지 올라온 엘체의 대비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레반테는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1선과 2선의 간격이 한 번씩 벌어지면 그 뒤 수비 라인의 간격까지 같이 갈라지며 중앙 통제가 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더블 볼란치와 2선, 수비 라인 사이 거리가 들쭉날쭉해지는 순간마다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전진 드리블과 침투 패스의 각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면 엘체는 마르크 아구아도를 중심으로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섞어 쓰면서 상대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래서 레반테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만 꼬여도 아구아도가 그 틈을 이용해 라인을 끌어내고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한 뒤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레반테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촘촘히 가져가려 해도 이선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정리되지 않으면 컷백과 박스 앞 중거리 슈팅을 연달아 허용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라인을 올려 전방에서 승부를 보려 하면 이반 로메로와 이케르 로사다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살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뒤쪽에서 수비 간격 붕괴 위험을 더 크게 안고 가야 한다. 엘체는 이런 레반테의 불안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려 전면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중원 라인에서 한 번 걸러낸 뒤 아구아도의 전진 드리블을 통해 점차 상대 블록을 흔드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헤르만 발레라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수비를 끌어내고 야고 산티아고가 등지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고정해주면 아구아도에게는 박스 근처까지 운반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레반테가 이를 의식해 중앙을 더 두텁게 가져간다 해도 이미 시즌 내내 수비 라인 간격 문제를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90분 내내 이 구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테는 실점 부담과 순위 스트레스까지 겹쳐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동시에 라인 간격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엘체는 스코어와 흐름에 따라 중원을 한 번 더 보강해 경기 템포를 조절하거나 측면 자원을 교체 투입해 전진 드리블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레반테가 구조적인 간격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구아도의 전진 드리블과 엘체의 침투 패턴에 의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반복해서 허용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압박 타이밍과 라인 간격이 정돈된 쪽이 경기를 지배하기 쉬운 구도이며 현 상황에서는 엘체의 구조적 안정감이 한 수 위에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반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